지난 구정 때 제사에 쓰고 남은 문어를 냉동시켜뒀다가 오늘 해동 후 먹는 도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숙회인데 뭐 검은색 선 같은 게 보이네요. 머리카락 같은 게 박혀있네요. 콕콕콕.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80% 이상의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어를 조업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문어를 판매하시는 문어 상인분들도 이 내용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한동안의 질문과 문의사항을 모아서 여러분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입문철TV 이번이 16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에도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좀 흥미진진한 사연, 문의사항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오징어 손질하다 보면 위장에 물고기가 들어있는데 그 테트로톡신을 가지고 있는 보고를 먹고 저희가 보고를 먹은 오징어를 통찜으로 먹을 확률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오징어를 손질하다 보면 위장에서 물고기가 나온다. 근데 그 물고기가 보고면 어떻게 되냐? 통찜을 먹을 때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는 독을 축적해 있지 않습니다. 먹이 사슬을 통해서 특히 뭐 불가사리라든지 이게 독성을 가지고 있는 먹이를 먹음으로써 점차 독을 가지게 되는데 성장하면서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징어 위장에 새끼 손가락만한 물고기 자체도 들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징어류가요, 보통 물고기를 사냥할 때 보면은 긴 다리, 이 초관이라고 하잖아요. 초관 다리를 쭉 뻗어서 잡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는 갉아먹습니다. 오징어의 입을 보신 적 있나요? 오징어 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마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의 위장에는 그 형태가 살아있을 수가 없겠죠. 거의 가루나 죽이 돼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 위장에 물고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이 오징어의 통찜에서 이만한 물고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번에도 저도 전갱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물 작업을 할 때 야행성이잖아요. 그러면은 빛을 따라서 오징어가 모이다가 그물에 잡히는데 이때는 오징어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어린 물고기들이 같이 잡힙니다. 근데 어떤 물고기들은 이거 이제 오징어 몸통 여기 이제 숨은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위장이 아니라 이 몸통을 깠을 때 그 안에서 물고기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보고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런 사례를 찾아본 적은 없었고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오징어 외투막에 들어갈 정도의 보고면 굉장히 어린 보고이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거나 위협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냉동문어 숙회에서 나온 겁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구정 때 제사에 쓰고 남은 문어를 냉동시켜뒀다가 오늘 해동 후 먹는 도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카락과 같이 썰린 줄 알았는데 치워도 계속 보이고 여기저기 많이 보였습니다. 문어 살 속에 박힌 걸 보니 머리카락은 아닌 것 같고 도무지 알 수 없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숙회인데 뭐 검은색 선 같은 게 보이네요. 머리카락 같은 게 박혀있네요. 콕콕콕. 다른 사진도 굉장히 많이 박혀 있고 여기저기, 그리고 지금 보면 밑에 요 행주인가요? 요 밑에도 지금 떨어져 나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박힌 것으로 봐서는 끝이 날카롭고 그리고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성질이 아니라 가시 같은 게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사실은요, 제가 이거를 수개월 전에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가끔 문어를 어획할 때 성게랑 같이 잡혀서 성게가시가 박힌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겠냐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걸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봐도 성게가시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 그래서 제가 많이 여러모로 찾아봤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거의 80% 이상의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어를 조업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문어를 판매하시는 문어 상인분들도 이 내용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손님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컴플레인을 한다면 100% 환불이나 교환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문어 숙회에 박혀있는 이 검은 가시의 정체는 성게 가시일 수도 덜어 있지만 비늘개찌렁이과의 비늘벌레, 그러니까 이 비늘벌레라는 게 해저에 기어다니는 이 벌레 종류인데요. 이것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비늘벌레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학명은 폴리노이데, 그리고 일어 명칭으로는 우로코무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명으로는 무슨 비늘벌레, 무슨 비늘벌레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송충이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가시 같은 게 나 있는데 이 가시가 제법 날카롭고 단단하고 거칠거칠합니다. 그리고 이게 박히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좀 까맣게 변해요.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저한테 주신 걸 봐서는 이 문어가 동해산 피문어로 보이거든요. 뭐 돌문어가 됐든 피문어가 됐든 간에 이러한 문어를 또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어떤 자료를 찾았냐면은 이 비늘벌레가 이 문어랑 같이 혼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문어도 해저 아래에 기어다니고 특히 동굴이나 바위 틈 속에 이렇게 잘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늘벌레류도 같은 서식지에서 공존을 합니다. 문어는 주로 이제 통발족을 많이 하고 뭐 그물족도 하는데 이 비늘벌레들이 같이 딸려서 혼액이 돼요. 문어 같은 경우는 잡히면은 심하게 몸을 비틀고 다리를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잡힌 비늘벌레류의 가시들이 마구 박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 비늘벌레가요, 종류에 따라서는 아까 같이 털이 하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무심코 삶거나 찌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흑변이 생기는 거죠. 잘못 먹으면은 가시가 거칠기 때문에 입 천장이나 혀에 박힐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겉에만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속살에도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모르고 싶다가 이게 박히면은 안쪽에 이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피가 날 수도 있고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이렇게 박힌 거는 먹지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락 카페에서 땡땡수사님이 국내산 부세조개라고 판매를 하는데 가격도 그렇고 아닌 것 같아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거기에 답변이 달렸는데 보구치, 즉 백조기 국내산이므로 원산지 허위 표기 판매가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이게 백조기가 맞는지요?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산 부세조기로 보입니다만, 자, 크기는 이 정도고 이건 누가 봐도 부세조기죠. 표준명은 부세, 그리고 등짝의 색깔을 보니 중국산 양식으로 보이고, 제가 봐도 이거는 부세조기가 맞습니다. 제목에 100% 국내산 방건조 부세조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원산지법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국산이 아니라 국내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굳이 구분을 해서 판매하시는 상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예전에는요 국산과 국내산이 조금 달랐습니다. 국산 같은 경우는 우리 해역에서 잡힌 것, 그런데 국내산은 수입산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여기서 가공을 거치거나 건조를 하면은 국내산이라고 표기를 해서 판매됐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아직도 적지 않은 상인분들이 국산과 국내산은 다르다, 다 틀렸습니다. 이제는요 국산과 국내산이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종자 자체가 외래산인데 이거를 가져와서 6개월 이상 키웠을 경우에는 국내산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뭐 가공을 했다, 건조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 국내산이라고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위법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또 추가 메일이 왔는데, 농락 측에 처음 문의드렸을 때는 거래 내역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찾지 못한다고 얼마 부렸다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기아가 제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1월 25일 국립수산품질관리원 단속반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가 부세조기를 판매하는 제품은 보구치, 백조기이며 국내산으로서 수산물 원자재 표기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물론 보구치 같은 경우는 국내산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왜 동문사답합니까? 여기 지금 이분이 문제를 삼은 것은 누가 봐도 이거 중국산 양식 부세조기인데 이거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하고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제목 보면은 국내산 방건조 부세조기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팔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국립수산품질관리원 단속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지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들으면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상황이? PD님?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좀 의아한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지금부터는요 단편적인 질의응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가을쯤 강릉 주문지인에서 수조에 본 생선인데 검색해도 안 나와서 이름이 너무 궁금하네요. 원통형 수조에 이렇게 뭐 줄무늬가 있는 어종이 있네요. 요 앞에 요거는요 고등어고요. 밑에 깔려있는 애들은 이렇게 봐서는 무슨 철갑상어 같기도 하고 시커먼데 양쪽으로 흰 줄이 나있네요. 요것의 표준명은 날새기, 영어명으로는 코비아라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국민 생선이라고 칭할 만큼 인기가 좋은 고급 어종이고 또 양식까지 하고 있죠. 제가 전에 베트남에서 이 해당 어종을 구워서 먹어봤는데 기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황새치나 황다랑어, 스테이크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날새기 같은 아열대성 어종을 양식을 해서 판매한다면 새로운 양식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다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잡아온 생선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낚시를 다녀오시면서 생선 몇 마리를 잡아오셨는데, 자, 끝에 돌돔은 알겠는데 나머지 두 생선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장 제거 안 하고 피만 빼온 냉동이라서 이 돌돔은 회로 먹지 못할 것 같은데 욕 안 먹을 만한 요리법이 뭐가 있을까요? 광둥식 생선찜도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측선의 배열수를 좀 보고 5.5열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감성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린 농어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를 까제맥이라고 하고요. 전라도나 서해 쪽에서는 깔따구라고 하죠. 마지막은 질문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돌돔으로 보이네요. 일단은요, 이렇게 한번 냉동을 하면은 이건 신선한 때 냉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자연 해동을 합니다. 실온에 둬도 상관없고요. 냉장고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동을 한 다음에 생선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돌돔이나 감성돔을 이용해서 생선찜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생선은 칼집을 내서 쪄야 되고요. 찌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파채를 착 올립니다. 양념 간장 소스를 위에다가 착 끼얹고 거기에다가 마늘칩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그 기름을 쫙 끼얹으면 조화롭게 섞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늘칩 타기 전에 건져낸 다음에 이거를 위에다가 토핑을 올리면 굉장히 맛있는 광동식 생선찜이 되죠. 이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농어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어리기 때문에 튀겨 드시는 것도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생선가스처럼 해도 되고요. 매운탕도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이 물고기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자,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던 도중 처음 보는 물고기 사진에서 어떤 종류인지 궁금하네요. 요거는 제비활치라고 합니다. 제비활치도 아열대성 어종이고요. 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인도양 이쪽에 많이 서식을 하는데, 일본 남부지방에서는 이게 종종 잡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게 울산 포항 쪽에 종종 올라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 주문진에 방송 촬영 갔다가도 인해서 봤는데, 아직 제가 먹어보지 못했는데 먹어본 분들에 의하면은 꽤 맛있는 어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상 보시는 상인분들이나 경매인분들 중에 이런 제비활치나 뭔가 조금 독특한 어종들, 그런 어종들이 잡히면 여기 아래 이메일로 저한테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시장 이용하시면서 뭐 느꼈던 불편한 점이나 개선사항이라든지 각종 클레임, 그리고 뭐 단순히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문의사항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 밑에 이메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또 그 중에서는 몇 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입문처TV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